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집속탄 지원 결정한 미국이 그리는 큰 그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여러 동맹국, 영국, 프랑스, 이런 동맹국들의 의뢰에도 불구하고 집속탄 공급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은 광범위한 민간인 피해 등 전쟁 범죄를 불러일으킨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우크라이나도 미국의 결정에 환영하면서 미국이 지원 결정한 집속탄을 러시아 영토와 도시 지역, 그래서 러시아 지역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집속탄의 일종인 백리탄을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하면서 미국의 지원에 대해서도 비난하고 나섰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러시아가 집속탄을 사용하고 있을 때 비난을 했는데 너희들이 왜 이렇게 지금 비난을 하느냐,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중국도 러시아와 함께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분석한 것이 좀 정확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미국이 무슨 큰 그림을 그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독일도 미국의 입장을 이해한다 하면서도 집속탄의 제공은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그래서 독일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번 집속탄에 대한 공급, 이것은 인정한다, 이해도 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럼 왜 미국은 전세계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집속탄의 제공을 결정을 했을까요? 그리고 미국이 보이고 있는 큰 그림은 무엇일까요?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는데,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집속탄, 그리고 무차별 살상 무기이기 때문에 강철비라고 불린다. 그리고 가장 논란은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는데 일부가 불발탄으로 되고 한 40%가 불발탄이 되기 때문에 이게 땅속에 박혀 있으면 수년 뒤에 지뢰처럼 돌연적으로 폭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집속탄 금지 협약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123개국이 참여가 되었지만 지금 미국과 러시아가 불참이 되어 있고, 지금 러시아는 사용을 하고 있고, 미국은 지금 집속탄을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만든 집속탄은 여전히 구입하겠다라는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알아볼 내용은 집속탄 지원 결정한 미국이 그리는 큰 그림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일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의 지원을 승인을 했습니다. 미국은 집속탄이 광범위한 민간인 피해 등 전쟁 범죄를 불러일으킨다라는 논란에 불구하고 결국 이를 지원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이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따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집속탄은 하나의 폭탄 속에 수백 개의 소형 폭탄을 품고 있는 형태의 무기로, 모 폭탄을 투하하면 공중에서 자폭탄이 사방으로 흩뿌려져 광범위한 지역에 폭발을 일으키는 폭탄을 집속탄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한 발 터트리면 축구장 3-4개의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만큼 위력이 강한 무기로서 강철비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집속탄인데요. 지금 AFP 통신에서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 M483A1과 같은 경우는 개량을 통해서 자주포나 곡사포에 이것을 실려서 먼 거리를 날려보낼 수 있고, 또한 드론을 이용해서도 이 집속탄을 투하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할 수 있죠. 여기에 비행기가 전폭기가 날아다니면서 이 집속탄을 터뜨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형탄 형태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자, 이 내용은 나중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이번에 지원하는 집속탄은 이른바 이중 목적 개량 재래실탄의 특정 유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방안보 보좌관은 우리는 집속탄이 폭발하지 않은 무기로 인해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포병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군과 탱크가
우크라이나 진지를 넘어 더 많은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하고 더 많은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살상한다면 민간인 피해의 막대한 위험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민간인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는 매우 신중한 방식으로 이를 사용할 것이라는 서면 보증을 제공했다라고 덧붙였죠. 결국 미국은 이것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고 우크라이나는 이것을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지만 신중한 사용을 결정했다. 즉 러시아에 사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미국의 집속탄 제공에 대해서 매우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죠. 그러면서 러시아에서는 이 집속탄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약속한 상황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8일 레즈니코우 국방장관이 키이우에 집속탄을 보내기로 한 미국의 결정을 환영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해방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러시아 영토에서는 집속탄을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 약속했다 전했습니다. 레즈니코우는 집속탄이 우크라이나 군인의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우크라이나는 사용에 대한 엄격한 기록을 유지하고 파트너와 정보를 교환할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결국 미국과 얘기를 한 다음에 신중하게 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 트위터에 우리의 입장 간단하다. 우리는 일시적으로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해방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라고 썼습니다. 레즈니코우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우리 영토의 점령 해제를 위해서만 집속탄을 사용할 것이다. 집속탄은 공식적으로 인정된 러시아 영토에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미국의 집속탄에 대한 공급, 이것은 지금 러시아와 중국의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러시아도 미국의 집속탄 제공에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미 백린탄, 테르미소이탄, 집속탄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에 동원한 이 러시아가 반발하고 있다는 거죠.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맞대응을 위해 서방이 이 같은 무기 지원을 했고 미국이 답을 준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러시아는 마리아 자카로바 외무부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미국이 우크라이나 집속탄을 제공하기로 한 결정은 전쟁을 장기화하려는 정책이라 말했습니다. 또 집속탄 제공으로 미국은 우크라이나 땅을 지뢰로 가득 차게 만드는 공범이 될 것이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비롯한 민간인 사상자도 발생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게 될 것이라 비난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은 지금 우크라이나 어린이와 러시아 어린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 러시아 어린이가 돈바스 지역과 지금 크림반도가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러시아 국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있는 어린이와 같은 민간인 사상자가 날 경우 이것은 러시아 사상자라고 지금 그들이 부른다라는 거죠. 아울러 국제사회가 이런 점을 무시할 수 없으며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자카로바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러시아군이 민간인 거주지역이나 민간시설에 백린탄 등 소위탄과 집속탄 등 비인도적인 무차별 살상 무기를 사용하겠다라는 의혹은 개전 직후부터 계속적으로 제기해온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측도 개전 초기부터 러시아가 백린탄과 테르미소이탄 등 소위탄 공격을 곳곳에 민간 시설에 가해왔다라고 주장해왔죠. 중국도 이번에 미국의 집속탄 제공에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의 비난은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는 러시아에 대한 우회적 편들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죠. 중국은 미국의 집속탄 제공 배경에 대해서 약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크라이나의 반격 기회를 위해. 두 번째, 집속탄의 재고 정리 차원. 그래서 중국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봐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반격을 위해서 이번에 집속탄을 제공했다라는 중국의 주장은 어떤 것인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선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라고 판단해 러시아의 군사시설을 파괴할 수 있도록 집속탄의 제공을 결정했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집속탄의 재고 정리 차원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집속탄을 만들지 않고 아직까지 필요치 않은 미국이 유통기한이 만료되는 집속탄을 소각보다는 우크라이나의 제공에 전황을 바꾸려는 것으로 분석을 한다라는 것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일거다득이라고 중국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인 송중핑은 전쟁 초기 러시아의 집속탄 사용을 비난하는 미국의 이중 기준을 세계에 보여준 것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번 집속탄 제공에 영국, 캐나다, 독일 등도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며 미국을 비난했는데, 독일과 같은 경우는 미국을 이해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조금 틀린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세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우크라이나에서 정말 원했던 집속탄이라는 사실이죠. 집속탄은 우크라이나에서 절실히 원했던 무기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집속탄 지원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집속탄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구축된 러시아군 참호선을 파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이 진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참호를 파고 들어갔는데, 이 참호를 파고 들어가는 이 사람들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집속탄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바그너 그룹이 이제 반기를 든 이후에 러시아가 좀 혼란에 쌓였어요. 러시아군이 좀 혼란에 쌓였는데, 이 기간 동안 진격을 하고 있는, 많이 진격은 하지 못하지만 진격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에게는 이러한 참호를 파고 있는 이러한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기 위해서는 집속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우크라이나는 드론으로 투하할 수 있는 MK-20 집속탄과 포로 발사할 수 있는 155mm 집속포탄을 지원해달라고 미국 측에 그동안 꾸준히 요청해 왔으나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이번 지원 목록에 포함한 것입니다. 미국은 2003년 이라크전을 마지막으로 집속탄의 작전용 사용을 중단했으며 2015년부터 수출도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지원을 하는 것이죠. 지난 3월에는 미국 내에서도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의 집속탄 지원을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될 것은 집속탄 제공으로 정책이 바뀐 바이든 행정부라는 사실이죠. 그럼 왜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지금 이건데, 바이든 행정부가 집속탄 제공으로 정책이 바뀌었을까입니다. 그 이유는 약 3가지나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족한 전쟁 물자. 두 번째로 보는 것은 기회 잡은 우크라이나. 세 번째, 대통령 선거 준비하는 바이든. 네 번째로 보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단절. 이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단절은 제 개인적인 웹피셜로 받아들이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준비하는 바이든도 지금 중국에서 언급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올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보는 것은 부족한 전쟁 물자입니다. 현재 영국 및 독일 등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의 전쟁 물자를 대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물자는 미국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 및 독일 등이 전쟁 물자를 지원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프랑스에서 이번에 제공했던 장갑차와 같은 경우는 수준 이하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밀어붙여야 되는데, 이런 대공세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이미 탄약 및 포탄 부족으로 인해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타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탄약을 수입하고 포탄을 수입하고 이 미국의 탄약과 포탄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전략적으로 이제 상황을 반전시켜야 되는 입장에서 이 집속탄 문제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그동안 계속 원했던 것이기도 하고요.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에서 패배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에서 집속탄의 선택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을 사후 처리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고 이 전쟁이 끝날 때는 무조건 지뢰를 제거를 해야 되고 이 집속탄의 불발탄까지 지뢰처럼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건 당연합니다. 이것을 해도 무조건 승리가 먼저라는 사실이죠. 이미 러시아군이 민간인 거주 지역이나 민간 시설에 대해서 백린탄 등 소위탄과 집속탄 등을 사용한 상황에서 무기의 대칭을 위해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는 것은 기회 잡은 우크라이나입니다. 바그너 그룹의 수장인 프리고진의 반란 이후 러시아 군부 내에서는 약간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안정화가 되었다고 하지만 이 혼란을 틈타서 우크라이나는 여러 곳에서 진격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진격 속도는 빠르지 않죠.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단계로 구축된 러시아군의 참호선을 파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집속탄인데 이것을 지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회에 승리를 위해 전력을 쏟고 비난을 듣더라도 무조건 승리하겠다라는 미국의 의지가 담겼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대통령 선거 준비하는 바이든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내년에 대통령이 나오겠다고 선언을 한 상황이죠. 그런데 전체적인 분위기를 볼 때 공화당이 분위기 자체가 민주당을 지금 능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모든 정책을 보면 이전 공화당이 원하고 있는 정책들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면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당시 많은 것들을 행정명령으로 취소하고 바꾸고 그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멕시코에 장벽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다시 원점으로 회귀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집속탄 제공도 공화당을 중심으로 주장한 것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허가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인도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주의자들이 원하는 목소리, 그리고 특히 공화당이 원하고 있는 목소리, 이것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년 대선의 승리를 위해서. 이미 대선의 분위기 자체는 트럼프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에 트럼프와 바이든이 딱 1대1로 대결을 붙었을 때 승리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느냐라는 거죠. 제가 지금 보는 관점에서는 승리할 수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승리를 원하기 위해서는 바로 공화당 보수주의자들이 원하는 그러한 정책으로 회귀를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회귀 때문에 대중관계도 점점 더 강해져 가고 있고, 이러한 상황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되도록 올해 안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바이든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면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던 에너지 가격과 곡물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에너지 가격이 예상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로 볼 때 에너지 가격은 지금 안정이 될 것이고, 또한 러시아 내부에서도 극심한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이 전쟁을 빨리 종식시키고 돈바스 지역이나 그리고 크림반도 이 지역이 완전히 러시아군을 몰아내는 이러한 것들을 빨리 취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집속탄의 공급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이는 내년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사실이죠. 이번 전쟁이 러시아의 패배로 조기에 수습되면 대통령 입장에서도 많이 편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은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 단절. 러시아의 패배는 곧 푸틴의 세력 약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중국에만 집중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죠. 물론 러시아가 약화가 되었기 때문에 러시아를 자기의 수족처럼 부릴 수는 있지만 이 상황에서 미국이 심어놓은 첩자들 그리고 그 미국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을 다시 심기만 한다면 또한 러시아를 친미 국가로 바꿀 수 있고 이 나라가 분리가 만약 시킬 수가 있다면 이 상황은 또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오히려 전쟁이 빨리 끝나고 푸틴의 권좌에서 내려오면 훨씬 더 편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국 미국이 중국에만 집중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바그너 그룹의 프리고진의 문제는 남을 수 있지만 그것은 폴란드 및 발트 3국 더 나아가 나토의 문제로 남겨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폴란드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폴란드 군대가 지금 벨라루스 지역으로 특히 동부전선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이번 집속탄 문제가 단순히 전황을 바꾸기 위한 그런 큰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자국의 인플레이션의 그것을 빨리 끝내기 위한 그리고 올해 무조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고 선언한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급해진다는 거죠. 지금 현재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잡혀지지 않아요. 가장 큰 문제는 에너지 가격과 곡물 가격이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계속 오르니 다른 것도 따라서 계속 오르고 있고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금리를 계속 올린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잡힌 것도 거의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계속 올리고 있으면서 지금 중국은 죽을 맛입니다. 죽을 맛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입장으로 볼 때 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리고 집속탄 공급이 누가 뭐라 해도 끝까지 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